안녕하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와의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어떠셨나요?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께는 소홀하지 않으셨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바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일상. 주말에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모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찾아가고, 내가 바쁠 때는 뒤로 미뤄도 될 존재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은 뒤에 찾아오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바쁘고 생계 꾸려나가느라 정신없이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73세 이만수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슈퍼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는 삶을 4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일요일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뜨면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슈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슈퍼 셔터를 올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물건을 나르고 계산을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가졌습니다. 간단한 김밥 하나로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 그 시간에는 장부를 정리하고 내일 진열할 물건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밤 10시 슈퍼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볍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할 일을 마쳤다는 뿌듯함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만수 씨를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문을 늦게 연 적이 없고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아내와 마주 앉을 여유도 없이 오직 가족을 위해 슈퍼를 지켰습니다. 가끔 집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그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가서 함께 웃고 싶었지만 피곤에 지친 몸은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저녁 피곤에 지친 이만수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슈퍼에서 서서 일한 그의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 가족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빨리 앉아서 드세요. 아내 옥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이만수 씨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정우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밥 먹어라. 아버지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먼저 잘게. 정우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장래 희망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이만수 씨는 이미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5시간을 일한 몸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지금 너무 피곤해 내일 새벽 5시에 또 일어나야 하거든. 어린 정미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는 맨날 피곤해 우리랑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싫어.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다른 아빠들은 아이들이랑 놀아주는데
우리 아빠는 항상 일만 해. 어머니 옥분이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들 학비랑 생활비 벌려고 그런 거야, 이해해라. 동네 슈퍼 하나로 너희 새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지만 항상 일에 바쁜 아버지를 보며 서운함만 쌓여갔습니다. 이런 일상이 수십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이만수 씨는 가족과의 대화보다는 생계를 위한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은 점점 아버지와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지만 표현할 시간이 없었고, 대화하고 싶지만 여유가 없었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호는 의사가 되어 성공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정민은 감정적으로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지만 때로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아버지에게 빚 보증까지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수 씨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자식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못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슈퍼일로 바빠서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그런 이만수 씨에게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슈퍼로 향했던 그날 아침,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슈퍼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발견했을 때 이만수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만수 씨가 쓰러지셨대요. 4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하시더니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야?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가족들은 불안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만수 환자분 가족이신가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광범위한 출혈이 있어서.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슈퍼로 나가셨던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침에도 건강하게 일하러 나가셨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의사인 정호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CT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의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광범위한 뇌출혈입니다.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 미만입니다. 뇌압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막내 아들 정수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의사들이 뭘 안다고.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야.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병원을 지켰지만 의식불명 상태의 아버지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유지장치만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정적 속에서 가족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의료비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가족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벌어진 첫 번째 가족회의는 무겁게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정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제대로 대화해본 게 언제였지? 평생 슈퍼 일만 하시느라.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셨는지도 잘 모르겠어. 항상 슈퍼에만 계셨으니까. 의사인 정호는 감정을 억누르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아버지는 이미 일주일째 의식불명이야.
뇌사 판정까지 나온 상황이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어. 정미가 울음을 터뜨리며 오빠를 비난했습니다. 정우 오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돈 얘기를 어떻게 해? 오빠는 의사잖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냉정한 게 아니야. 나도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의사들과도 상담했어. 하지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야. 누군가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의료비만으로도 집을 팔아야 해. 동생 정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형,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거야? 의료비 아끼려고. 아버지가 평생 이 집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정우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너 사업 망쳐서 비투성이 된 주제에 나까지 그런 놈으로 보는 거야? 아버지가 내 빚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는지 알기나 해? 정미가 둘 사이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아버지가 들으실까봐 무서워. 평생 우리 위해 고생하신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옥분이 지쳐서 간신히 말했습니다. 제발 아버지 앞에서는 제발. 그 후로도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돈과 현실 문제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동안 그의 자녀들은 유산과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버지에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릴 때 더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형이 이상해요. 자꾸 돈 얘기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을 팔겠다고 해요. 아버지는 40년 동안 이 집을 지키려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뒤에서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동생의 말을 들은 그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정수야, 뒤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형이 집을 팔자고 하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거야. 정수가 돌아서며 형을 마주했습니다. 사실이잖아. 형은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평생 슈퍼에서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정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너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된 걸 모르냐? 내가 사업 실패하고 보증까지 서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슈퍼 매출로는 감당이 안 돼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쓰러지신 거야. 정수의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버지가 고생하신 것은 사실이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탓하지 않으셨어. 슈퍼에서 힘드실 텐데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격려해 주셨어. 이때 정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또다시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났습니다. 또 싸우는 거야?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실까. 정우가 변명했습니다. 얘가 먼저 나를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몰고 가서. 정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인지도 모르는 시간에.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까지 슈퍼에만 계셔서 우리랑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셨는데. 이제라도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정우가 동생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정수야, 너도 그거 알면서 왜 아버지한테 빚 보증까지 부탁했어?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더 힘드셨는지 생각해봤어?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었잖아. 갑자기 심장 박동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가족분들 잠시 나가 계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복도로 쫓겨난 가족들은 불안과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아버지가 더 안 좋아지신 거 아니야? 아버지가 들으셨을 수도 있어. 의식이 없어도 마음은 살아계실 수도 있잖아. 정수가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아버지 앞에서 왜 그랬을까? 마지막에 싸우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정우가 의사로서의 지식으로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의식불명 환자가 들을 수는 없어 뇌사 상태니까 하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우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가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오빠, 의사라고 해서 다 아는 줄 알아? 마음은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싸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평생 우리 위해 고생하셨는데 3일이 더 지났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담당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가족분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 옥분이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고생하는 걸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어. 정미가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많은 얘기 나누자고요. 아버지가 슈퍼에서 힘드셨던 얘기도 들어드릴게요. 아버지의 꿈이 뭐였는지도 알고 싶어요. 정수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서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눈 떠주세요. 제가 빚 때문에 아버지한테 짐이 됐는데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겠어요. 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어요. 평생 감정을 억눌러 온 정우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아버지 사랑해요. 한 번도 말로 표현 못했지만 아버지가 우리 위해 희생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차갑게 굴었던 건 무서워서였어요.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마침내 긴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시계는 오전 10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3분 운명하셨습니다. 병실에 가족들의 절규와 통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녀들의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셔야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서 오열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의 화해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이만수 씨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슈퍼 단골 손님들, 오랜 친구들이 모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어요. 슈퍼 하시면서 동네 어려운 이웃들 많이 도와주셨던 분인데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는 할머니들한테 외상으로 주시고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참 안타깝네요. 마지막까지 슈퍼에서 일하시다가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가족들은 더욱 슬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가족들은 아버지와 제대로 된 추억을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간의 장례를 치른 후 가족들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움직이시던 아버지의 발소리도 밤늦게 돌아오시는 소리도 이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낡은 슬리퍼, 항상 앉으시던 소파, 신문을 읽으시던 작은 탁자.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정미가 넋이 나간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신 거예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아침에 슈퍼 가시려고 일어나실 것 같은데. 어머니 옥부는 눈물이 말라버린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자책하며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였어. 내가 계속 형이랑 싸워서. 내 빚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거야. 정우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의사라면서 아버지 마음은 전혀 몰랐어. 돈 얘기만 했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냥 차갑게 현실만 이야기했어.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며칠 후 가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셨던 아버지의 서재는 검소하면서도 정갈했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슈퍼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40년간 슈퍼를 운영하며 기록한 장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공책들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꼼꼼한 성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매출, 지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사용한 돈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수가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편지들이 봉투가 여러 개 있어. 정우가 편지 봉투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봉투에는 가족들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습니다. 우리 이름이 각각 적혀 있어. 정우에게, 정미에게, 정수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어머니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말도 별로 안 하시던 분이 편지를. 평생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시던 분이.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장남 정우 앞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너는 항상 책임감이 강한 아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안타까웠다. 아버지처럼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는구나 싶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줄 걸. 정미가 절규하며 땅을 쳤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정우도 편지를 붙잡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표현을 못했을 뿐인데. 두 번째 편지는 딸 정미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미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읽었습니다. 정미야,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딸이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위로해주고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이 기특했다. 하지만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형제들을 이해해라. 정우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것이고 정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그런 것이다. 아버지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너희 셋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너의 따뜻한 마음이 이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정미가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빠들 미워했어요. 미안해요. 왜 이런 말씀을 진작 안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막내 정수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수가 손을 떨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야, 너의 사업 실패를 아버지는 실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안타깝다. 아버지도 젊었을 때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해봤거든. 하지만 가족을 위해 이 슈퍼를 다시 시작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족의 힘이다. 형과 누나는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슈퍼일로 바빠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들이라고 믿는다.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가 너를 믿는다. 정수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불효자인데. 아버지가 슈퍼에서 힘들게 번 돈 날려먹고 빚까지 지게 했는데 왜 한 번도 혼내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나의 가족들에게라고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슈퍼 일만 하느라 너희들과 대화를 많이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정우가 목이 메어 계속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이 편지에 담는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일 새벽 슈퍼로 가면서 너희들 얼굴을 생각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잠든 너희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피곤해도 너희들 때문에 힘이 났다. 너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행복했다. 모든 가족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고 나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평생 말없이 희생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슈퍼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하시면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가족들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모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으셨던 아버지의 사진이 그들을 따뜻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생전의 아버지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지만 사진 속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우가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슈퍼에서 우리 위해 고생하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의사가 되어서 성공했다고 자만했고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저처럼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셨는데 저는 그걸 차갑다고만 생각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눌러온 그가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미가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제라도 형제들끼리 사랑하며 살겠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아버지가 슈퍼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이 집 지켜주신 마음, 이제 알겠어요. 이 집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평생을 바치신 아버지. 저희가 몰라봐서 죄송해요. 정수가 아버지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진짜 사람이 되겠어요. 형과 누나한테 짐이 되지 않게.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아들이 되겠어요. 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둘러앉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나누는 평화로운 대화였습니다. 거실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고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수야, 형이 정말 미안해. 너를 무시한 게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그랬어. 아버지 편지를 보고 깨달았어. 너도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형이 너무 차갑게 대했구나. 정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형, 나도 미안해. 형이 냉정한 게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아버지가 평생 우리 위해 고생하신 것처럼. 형도 가족 걱정하느라 그랬던 거지. 정우가 결심을 다져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절대 팔지 않겠어. 이 집에는 아버지의 땀과 사랑이 스며 있어. 이 집을 축복의 집으로 만들어야 해. 정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내가 진 빚 때문에 이 집에 피해가 될까봐. 아직도 빚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정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가족이잖아. 아버지가 너 실패했다고 포기 안 하시고 슈퍼 계속 하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형이 도와줄게.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형제들은 이제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속 조용한 묘지에는 아버지의 묘비가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 사랑으로 살다 간 아버지 이만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가 아버지 묘 앞에서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정수가 새 사업에서 성공했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해서요. 아버지 가르침 잊지 않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빚도 거의 다 갚았고요. 정미도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못해주신 대화를 저희끼리라도 많이 해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요. 정수가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형과 누나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처럼 가족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 옥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정말 좋은 가족이 되었어요. 당신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편지 덕분에 평생 말로 표현 못하신 사랑이 아이들 마음에 닿았어요.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어서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아버지가 원하시던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어요. 때로는 죽음이 살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비록 아픈 깨달음이었지만 이제 이 가족에게는 영원히 잊지 않을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라셨던 화목한 가정,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표현되어야 전해집니다.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야 느낄 수 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시는 아버지들, 가족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꿈을 미뤄두신 어머니들. 그분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안부를 여쭤보세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둔 대화들을 나눠보세요.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표현하고 나누어야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 이런 간단한 말들이 가족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